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이거 내려가는 거를 영어로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쵸. 근데 그 다음 날 네. 똑같이 오. 옆에 이제 서양인이 네? 있었고 네. 제가 옆에 있었을 때 그분이 똑같이 그냥 말씀하신 대로 going down. 이거 이렇게 쉬운 거야. 그래서 친구들끼리 막 주말에 있었던 일을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못 알아듣는 거 반, 알아들어도 별로 안 웃긴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공감도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웃어야 되는 거죠. 같이 잘 놀려면.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들의 평범함 이런 거를 저는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강은 선생님이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계속 공부하고 나는 이해하고 구경. 선생님 잘하신다. 근데 그거가 없으면 인강은 안 보는 게 낫다. 그냥 시간 낭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I will do it은 주어가 I죠. 그쵸. 그러면 그냥 나의 의지만 담겨 있어요. 내가 할게. 그렇죠. 내가 할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해줄게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그거는 상대의 마음도 담겨 있지 않나요? 그렇죠. 상대의 상황이 있었고 그 상황에 내가 한번 해줄게. 나를 혹시 이해해 주겠니? 약간 이런 뉘앙스까지. 공손하면서도 네. 애둘러 맞아요. 말하면서도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좀 더 따뜻하겠죠. 저는 너무 좋아하는 게 I couldn't be happier. 친구 한 명이 I couldn't be happier. 근데 저는 이제 couldn't 이렇게 낫이 들리니까 바로 부정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지? 너무 좋은 상황인데 왜 저런 부정적인 말을 할까? 근데 이분 웃고 있고. 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너무 행복해서 하는 말인 거죠. So guys, English is just another language. You don't have to be perfect. You can just express whatever you want to say. You can be wrong. You can be perfect. Whatever. So just express yourself confidently. 네, 인사이트 한방 김원샷입니다. 자, 13년 해외 유학, 10년차 영어 강사이시고요. 수천 명을 유학 보낸 분이세요. 뇌가 완전히 가벼워진 영어를 가르치시는 제니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이게 소개만 들으면 완전히 엘리트 모범생이신데 네, 학생들 말 한마디에 수백 번 칭찬하신다고. 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학생들이 보통 귀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제스처가 과해요. 그리고 이제 표현도 과해요. 근데 릴스에서 보면 네. 몸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리액션 왕. 맞아요. 네. 맞아요. 오늘 기대됩니다. 하나씩 조금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유학파시라고요. 네, 맞아요. 네. 어떻게 이제 유학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초등학교 6학년 때 유학을 처음 갔어요. 어쩌다 보니 동생이랑 그리고 어머니랑 이렇게 셋이 유학을 갔는데 처음에는 뉴질랜드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유학을 좀 많이 안 갔던 옛날이라 네. 그래서 약간 아버님이 아시는 분이 있는 뉴질랜드로 먼저 갔다가 고등학교까지 쭉 거기에서 이제 학창 생활을 하고 네. 또 이제 대학을 호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호주에서 쭉 한 13년 정도 생활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뉴질랜드랑 호주 계셨으니까 네. 뭐 굳이 따지자면 네. 정통 영어 미국식 발음은 아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궁금합니다. 아니에요. 어쨌든 영어가 좀 편했어요. 네. 남들보다는 좀 어느 정도의 어드밴티지를 갖고 네. 출발하셨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유학 시절에 엄청난 현타를 받은 적이 있다. 맞아요. 네. 뭐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주말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쌤은 연기를 하고 있었다? 이게 맞아요. 무슨 말일까요? 그게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쭉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원샷님도 고등학교 때 아니면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점심시간을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되게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또 한 1, 2년 같이 생활을 한 친구들이라면 엄청 자연스러운데 저는 물론 친구 자체는 편하지만 뭔가 그 문화를 약간 흡수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끼리 막 주말에 있었던 일을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못 알아듣는 거 반, 알아들어도 별로 안 웃긴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공감도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웃어야 되는 거죠. 같이 잘 놀려면.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들의 평범함 이런 거를 저는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알아챈 한 날 진짜 너무 현타가 오죠. 세게 왔어요. 그래서 한국 가고 싶다. 그날은 좀 심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학창 시절에 어쨌든 그들하고 어울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뭐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근데 그때의 동양인으로서 네. 좀 그런 어려움은 없었나요?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당시에는 유학생이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딱히 한국을 잘 몰랐어요. 진짜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North or South 이거 무조건 물어보는.
북쪽이야 남쪽이야. 네. 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약간 한국이 어디야? 일본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갔을 때 물론 그 친구들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제가 약간 자격지심 뭐 피해의식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막 썩히 내켜 하진 않는 느낌? 그래서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 이제 하려면 그들이 썼던 말을 제가 외워서 나도 그런 멘트를 그런 상황에 써야 되고 그쵸. 좀 자연스럽게 끼기 위해서. 그리고 처음에는 여튼 처음엔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친구들이 약간 한국어 알려달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열심히 친해졌네요. 노력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6학년 때 가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가서 지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영어가 완전한 상황에서 가신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네. 현재 가서 들리지는 않는 음. 그 영어랑 또 어쨌든 뭐 학업도 따라가야 되고 이런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영어를 그때 한번 기억을 되짚어 봤을 때 어떻게 영어를 좀 빠른 시간에 습득할 수 있는 노력 뭐가 있었을까요? 진짜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기억이 생각보다 생생해요. 오.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 아직 지식도 잘 없고 하니까 한국에서 막 유명한 그런 영어 책들 네. 혹시 뜯어먹는 영단어 책 아세요? 뜯어먹는 영단은 처음 몰라요. 들어보네요. 네. 저는 그걸로 네. 이제 부모님이 사서 오셔서 단어를 계속 암기하겠어요. 아. 근데 단어 암기 물론 좋았죠. 네. 왜냐하면 단어를 암기를 하면 거기에 막 이런 단어 나와요. 뭐 evaluate, 막 examine 이런 단어들이 나와서 너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English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나와서 네. 그때는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데 음. 일상적으로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는 생각보다 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당시에는 저는 일단 제일 많이 했던 게 당연히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혼잣말로 얘기하기 정말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동사에 좀 집중을 했어요. 동사에. 동사에. 오. 근데 그거를 저도 생각하면 되게 신기한 게 어떻게 어렸을 때 그걸 생각했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좀 기특한 게 그 당시에 저희 한국어는 생각해보면 나는 하고 막 내가 하고 싶은 단어들을 퍼즐처럼 먼저 던져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동사로 약간 정리해주는 느낌? 마무리하는 서술어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다가 동사는 사실 미리 안 정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맞아요. 마지막에 내가 한 말들을 퍼즐 조각을 생각해서 어. 짠 하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영어는 나 하고 바로 동사를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문장을 만들 때부터 거의 동사를 정해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처음 갔을 때 약간 나는 왜 자꾸 말이 막히지? 근데 막히는 곳을 보니까 이 동사에서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패턴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쓰는 동사들을 막 봤고 보니까 막 evaluate 이런 거 안 쓰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평가하다 이런 거 안 쓰죠. 안 쓰죠. 네. 안 쓰죠. 그냥 go, take, 맞아요. get 진짜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 동사들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기본 동사들을 쓰는 건 알겠어요. 근데 언제 쓰느냐? 네, 어떻게 맞아요. 쓰느냐? 네. 몰라요. 네. 그리고 그거에 그런 짜잘한 뉘앙스는 또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 get 하면 그냥 뭐 생각나세요? 없다. 그러니까요. 뭐 come 하면 오다. 그러니까요. 네. 그것까지만 생각이 나는데 거기 뒤에 뭐가 붙는다? 뉘앙스가 달라지는데 그 뉘앙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동사 패턴을 좀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보시는 분들이 1차적으로 네. 뭐야 유학파잖아 야구 생각하실 수는 있어. 근데 네. 사실은 완전히 갓난아기 때부터 태어나지 않는 이상 6학년 때 가셨으면 사실은 맞아요. 그래도 고충 되게 있거든요. 많이 예, 있어요. 완전히 내가 뭐 네이티브 수준은 아닐 거고 네. 그 뉘앙스나 어떤 그 언어적 그 영어 감각 이거는 부차적으로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항변을 해드리는 거예요. 대신. 감사합니다. 예. 근데 언어적 그 감각의 특유의 어떤 그 캐치 능력 네. 그건 되게 좋으셨다고 느끼는 게 기본 동사의 중요성 빨리 아셨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하셨는지 이따가 하나씩 좀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네. 지금 시원스쿨에서 인간 강사로 활동을 하세요. 네. 어떤 강의를 하시나요? 현재는 네.
오픽을 메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픽이 아무래도 말하기 시험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것을 도와주는 이제 오픽 그리고 Grammar in Use 오. 너무 유명한 영문법 그렇죠. 책이죠. 저도 실제로 이걸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아. 유학할 때. 그래서 그때 유학했던 노하우를 풀어서 요 강의 지금 두 가지를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머 인유주는 문법 기반이긴 하죠. 그럼요. 그것도 한국식 문법식으로 가르치시나요? 절대 아니죠. 아, 그건 아니군요. 저는 일단 그 문법 용어를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제가 제일 처음에 종로 YBM에서 영어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영문법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네. 근데 처음에 문법 수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인기가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문법 용어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스토리처럼 풀어내는 거죠. 근데 제가 실제로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오, 문법을. 그냥 스토리처럼. 그러면 학생분들이 이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한학장에서 적용하기도 너무 쉽고. 그래서 이제 문법도 예문 많이 그리고 스토리처럼 풀어내고 이렇게 저는 수업을 합니다. 기대되네요. 네. 문법 이야기도 요거 또 이따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꾸 좋습니다. 아끼는 이유가 시청 지속 시간을 길게 가져가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강에 지금 강의를 직접 현업으로 뛰신단 말이죠. 네. 근데 사전 인터뷰에서 제가 보니까 인강에 의존하는 건 비추다. 네. 사실 영어 인터넷 강의, 뭐 영상 강의 되게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강 강의를 하는데 이거 비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저 되게 느낌이었는데 모순된 사람처럼. 이게 왜 그런가요? 제가 음. 인강을 가르치지만 인강으로 수업을 하지만 네. 되게 많이 봐요 학생들이. 그래서 되게 케이스를 많이 보고. 근데 인강을 정말 잘 하려면 본인의 의지가 일단 200 정도는 있어야 돼요. 요즘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강 정말 많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플랫폼도 진짜 많고 사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진짜 마스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 먹는 게 일단 힘든 건 맞고, 그리고 너무 옵션이 많다 보니까 선택지부터 힘들어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질문 많이 오는 게 선생님 공부 어떤 수업부터 시작해야 돼요? 정말 많이 물어보시고요. 애초에 이 뭔가 선택이 어려워서 시작을 못하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인강이 뭔가 공부한 느낌을 너무 잘 줘요. 느낌만 주죠. 느낌만 줘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저는 좋은데 음, 그거를 대신에 나만의 아웃풋으로 내는 게 있느냐. 그렇죠. 이게 없으면 인강은 선생님이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계속 공부하고 나는 구경. 이해하고 구경. 선생님 잘하신다. 그렇구나. 뭔가 이해해요. 맞아요. 근데 말하기를 잘하려면 이건 시험 영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 입도 저는 약간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 입, 그리고 이 뇌, 이 모든 거를 뭔가 기억하게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거가 없으면 인강은 안 보는 게 무용지물이다. 낫다. 그냥 시간 낭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제 그 뒷단에 교육회사에서도 고민하는 게 이 학습 운영 측면이거든요. 말씀하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수강생들이 더 완강할까? 맞아요. 끝까지 보게 할까? 성과 내게 할까? 그러니까 교육회사에서는 사실은 지금 강조하는 게 비포 앤 애프터다 보니까 이걸 들었을 때 이렇게 됩니다라고 자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수강생 성과를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사람 인간인지라 의지가 맞아요. 그래서 어떤 운동센터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 앞에 반은 성공하셨다. 오. 여기까지 오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네. 50%는 일단 성공하고 먹고 들어간 거니까 맞아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는 뭐 모니터링 차원도 물론 있겠지만 강의를 결제해 놓으면 마치 내가 그거를 공부한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네. 벌써부터 내가 뭔가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 같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책도 그렇고 책을 수집가만 지금 컬렉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공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인강을 잘 활용하고 할 수 있을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쌤이 계속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뭐가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저는 일단 그래서 인강 자체를 보는 시간을 줄이라라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싶어요. 네. 예를 들어 내가 한 강의가 30분짜리예요. 그러면 30분도 꽤 길거든요. 길죠. 특히 뭐 일을 하시거나 뭐 육아를 하시거나 뭔가 다른 걸 같이 하시면 더더욱 30분도 할애하기 힘들어요. 맞아요. 보고 나면 지쳐요. 그래서 저는 인강을 5분, 10분 그냥 진짜 짧게, 아니면 애초에 짧은 인강들을 보세요. 그렇게 해서 5분, 10분을 보고 자 인풋이
1 정도 들어오면 그거에 무조건 비례해서 아웃풋이 3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5분짜리 인강을 보잖아요. 15분은 아웃풋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물론 힘들죠. 쉽지가 않죠. 혼자 하는 거 힘들죠. 맞아요. 근데 이 시간이 있어야지만 네. 내가 훈련이 돼서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인풋 1, 아웃풋 3. 법칙이 있어야 돼요. 똑같아요. 네. 우리 약간 운동할 때도 그렇죠. 똑같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뭐 앞에 트레이너분이 막 하는 걸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본다고 운동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내 몸 안 바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고 개인 연습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해야 된다. 네, 맞아요. 그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하루에 뭐 20문장 암기한다. 네. 그렇죠? 뭐 미드 쉐도잉 완주. 이런 거를 좀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또 주셨어요. 목표를 최대한 낮춰라. 네. 이거는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많은 학생분들이 처음에 저랑 수업을 하러 오셨을 때 일단은 오랜만에 영어 공부를 보통 하는 거니까 의지가 엄청나요. 그렇죠. 저 처음에. 선생님, 저 진짜 이번에는 영어 공부 제대로 할 거예요. 저 시간도 많아서 숙제 많이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 막 20개씩 매일 암기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처음엔 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너무 많은 케이스를 받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지속이 안 돼요, 사람이. 알죠 이제 어떻게 할지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럼 진짜 물어봐요. 혹시 한 달만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한 달 뒤에 뭔가 목표가 있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렇게 마인드셋을 오히려 가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다가 어떤 나의 모습을 보냐 하면 자꾸 실패하는 나의 모습.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 20문장을 내가 매일 암기하기로 했는데 네. 오늘 10문장밖에 못했어. 그럼 여튼 나는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자꾸 발견하고 그럼 이제 영어 공부에 대한 이런 네거티브한 그런 느낌만 계속 갖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점점 안 해요, 그 다음날은. 그래서 저는 애초에 그냥 진짜 최소. 근데 이 최소라는 거는 내가 컨디션 좋은 날 기준 아니라 최악의 컨디션 기준. 그래서 내가 막 오늘 일을 갔다가 회식까지 갔다 왔는데도 할 수 있는 양. 그러니까 그게 정말 적을걸요? 그렇죠. 뭐 하루에 한 3문장? 아니면 단어로 치면 5단어 암기? 맞아요, 맞아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정도로 해놔야 나 암기했네? 오늘도 했네? 이런 성취감이 있잖아요. 맞아요. 오래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자꾸 인강도 뭐 10분 영어라든지 맞아요. 뭐 가벼운 학습지라든지 예. 뭐 이런 게 자꾸 나오는 이유가 실제로 수강생들이나 그 학습자들의 어떤 환경이나 역량을 반영한 상품들이라고 네. 보여지는데 제가 지금 딱 들으면서 좀 자꾸 느끼는 건 쌤은 지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강생이 어떻게 하면 하게 할까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으세요. 맞아요. 네. 왜 안 해 제발?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도 막 엄청 독하게 영어를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저도 뭔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쭉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거든요. 그리고 학생분들도 이게 영어가 뭐 그냥 자 시험이 아니니까 그렇죠. 내가 그냥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가야 돼요. 쭉. 저도 지금까지도 영어 공부를 계속 하거든요. 쭉 해야 되는 건데 네. 뭔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자꾸 성과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포기하거든요. 무조건. 그렇죠. 맞아요. 어쨌든 쌤은 제가 보니까 계속 하게 하려고 계속 고민을 하시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네. 쌤은 아까 뭐 문법도 스토리로 푼다. 네. 그리고 강의도 인간 강의도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뭐 강사님도 훌륭하시지만 쌤의 이야기를 딱 제가 듣고 나니까 계속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쉽게 받아들일까, 허들을 낮춰줄까 이런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문법을 스토리로 푼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비동사. 네. 비동사라고 하면 우리가 흔하게 뭐 이건 너무 내용이 많지만 비동사 같은 경우도 뒤에 뭐가 온다 이렇게 공식처럼 그렇죠. 배우죠. 명사형 형용사. 네, 맞아요. 뭐 아시네요. 이다 있다 이렇게 하고요. 그럼요. 네. 그렇게 공식처럼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기억에 남잖아요. 암기했으니까. 네. 근데 그게 무한확장이 안 돼요. 그냥 이다 있다 에만 쓸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스토리로 풀자면 네. 비동사는 우리가 많이 알듯이 어떤 상태의 동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떠한 상태야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나의 행동과는 관련이 없는.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저는 이런 거를 보통 친구랑 일상적인 상황을 많이 대입을 해요. 그래서 친구랑 뭔가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이 친구의 행동이 궁금해. 만약에 행동이 궁금하면 do you라고 물어야 돼요. do you. 그렇죠. 이 친구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이거는 다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do you
라고 질문을 시작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너 뭐 수영해? 그렇죠. 그 do you swim? Yes.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오. Do you think? 아. 이런 식으로 Do you like?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아. 내가 만약에 이 사람 자체가 궁금해. 어. 이 사람 자체. 이 사람의 상태. 자체라고 하면 상태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장소, 위치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 너 지금 피곤해?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re you?로 시작하는 거죠. Yes. 장소도 마찬가지. Are you at school?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약간 실제 우리의 그 일상생활에 있는 네. 예, 현장 상황을 대입해서 스토리를 푸신다는 맞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뭐 시제 이런 것도 어려워하지만 그렇죠. 그런 것도 스토리로 풀면 학생들이 진짜 기억을 잘해요. 어. 그리고 다들 오 이렇게 보통 반응을 하죠. 그렇죠. 뭐 시제도 뭐 어떤 점이다. 음. 뭐 이렇게 해서 막 달달달 암기하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실제 현장에서 겪는 네.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토리를 풀면 훨씬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리고요. 뭐 내가 해줄게 이런 말을 한국 사람들이 한다면 I will do it 뭐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원어민은 I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Let me. Let me. Let me. 이 I will do it 이건 틀릴까요? 아니요, 틀리진 않죠. 근데 원어민들은 왜 굳이 이걸 쓸까요? 그 뉘앙스를 담아주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저는 let이라는 거를 저도 이게 충격을 받았던 동사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갔잖아요. 그쵸. let을 본 게 let's밖에 없어요. 가자. 어. 뭐 let's go. 뭐 Let's 이렇게. go, 예. let's play 이런 것만 보고 갔는데 갑자기 let me. 그러니까 미가 왜 붙지? let's 아니야? 약간 이렇게 처음에 저는. 아, 이게 왜냐면 익숙했다 네. 보니까. 예. 그래서 왜 let me를 쓸까? 근데 이 let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를 아시면 돼요. let은 뭔가를 하게 해주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let 다음에 뒤에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을 뭔가 하게 해주다라는 뜻이에요. 보통은 let가 그래서 let us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게 해주자. 그러니까 뭘 하자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살짝 돌려서 말하는 느낌이 맞아요. 드네요. 예. 그래서 let me가 어떤 느낌이냐면 I will do it은 주어가 I죠. 그쵸. 그러면 그냥 나의 의지만 담겨 있어요. 내가 할게. 그렇죠. 내가 할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해줄게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그거는 상대의 마음도 담겨 있지 않나요? 그렇죠. 상대의 상황이 있었고 그 상황에 내가 한번 해줄게. 나를 혹시 이해해 주겠니? 약간 이런 뉘앙스까지. 공손하면서도 네. 네, 애둘러 맞아요. 말하면서도.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좀 더 따뜻하겠죠. I will do it보다는 let me do it for you. 훨씬 더 따뜻하죠. 그러네요. 이게 저도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서 일을 할 때 네. 그 저도 그냥 I'll check for you 막 이렇게 제가 체크해드릴게요라고 오. 있지만 네. 옆에 교포 그라운드 스태프들은 Let me check 그렇죠. 이걸 아주 그냥 밥 먹듯이 쓰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저렇게 쓰나 보다 그래서 저를 따라 썼는데 네.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그래서 let을 많이 쓰는 맞아요. 굉장히 친절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여줄게. Let me show you. 이런 식으로 진짜 일상에서 많이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다. 요 이제 관계성도 그럼요. 같이 들어간다. 네. 재밌습니다. 어려운 단어를 외울 필요가 없다. 이것도 좀 팩폭을 좀 당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우선순위 0단어라든지 뭐 듀오 3.0 뭐 이런 거 엄청 외웠거든요. 네. 근데 막상 내가 쓸 때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 단어 뜻 뭐야라고 할 때는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실제로 내 입 밖에서 낼 수 있느냐, 네. 현장에서 액티브하게 쓸 수 있느냐, 네. 패시브하지 않고. 네. 자,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get 동사, 저는 get은 무조건 얻다 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get을 진짜 많이 쓴다라고 맞아요. 하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get의 동사의 어떤 다른 뜻 다른 뜻. 뭐가 있을까요? 정말 이게 많이 쓰는 거? 저는 의외로 충격적이었던 게 get to 동사 형태. get to 동사. get to. 오. 뭘 것 같아요? get 다음에 우리 보통 뭐 물건이 많이 오죠. 그렇죠. 그러면 I got milk.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네. 뭐 우유를 샀어. 네. 이렇게 많이 쓰는데 I got to 동사. For example, 뭐 예시 문장으로 가면은 I got to meet him. 그러면은 음. 직역했을 때는 네. I got to meet him 하면 나는 얻었어. 어허. to meet him 그를 만나는 것을 얻었어. Exactly.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뭘 아셔야 되냐면 직역을 하면 그렇게 끝나요. 그렇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영어를 직역해서 예쁜 문장이 나올 수 없어요. 그 문장을 이제 한국어식으로 바꿔볼게요. 네. 생각해 보세요. 그를 만나는 것을
얻었다. 이걸 그냥 사실 그냥 만났으면 그를 만났어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굳이 그걸 왜 쓰냐? 네. 이 get이 얻었다. 뭐를? 그를 만나는 이 행동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얻었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기회라는 게 숨어 있네요. 기회라는데 그러면은 조금의 노력이 들어갈까요? 노력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떠한 우연이 될 수도 있고요. 뭔가 예상치 못했던 기회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우연히 만난 거는 그 어떤 그 겨울 왕국이었나요? 그래서 I bump into 이런 그럴 것도 수도 있잖아요. 있죠. 이게 좀 다른가요? 그러면? 아, 그건 어떤 느낌이냐? bump into는 그냥 지나가다가 bum프가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다 그냥 범퍼. 이렇게 하고 서로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어머, 뭐야? 너 여기 있었어? 이런 느낌. 정말 우연히 만나요. 네, 맞아요. 근데 gotto는 뭔가 chance의 느낌인 거죠. 기회.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너무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연히 내가 어떤 몰을 갔는데 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실제로 드디어 만났다? 이럴 때 쓰는 게 I got to 동사의 형태인 거죠. 그렇게 이제 이미지가 그려지네요. 네. 상상이 돼요. 상상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를 그냥 get 없다, get 없다 이렇게 외우면 절대 못 쓸 것 같은데 맞아. 근데 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기회를 얻다, get to 동사원형, get to 동사원형 기회를 얻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네, 다시 도로아무 타불이 되는 맞습니다. 네, 그런 현상이. 맞습니다. 중학생 때 친구가 he was looking down on me. Yes. 네, look down 하면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오, 네. look은 일단은 보고 네. 아래로 보고 네. 어는 어디 위에가 아니라 어디 접촉의 이미지로 저는 알고 있어서 Perfect. 그러면 살짝 무시하는 거가 될까요? 맞아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 look up은 약간 respect하는 Yes. 그래서 look up to가 들어가요. look up to. 자, 근데 저는 그걸 처음 봤을 때 약간 그 느낌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친구가 막 그렇게 기분 나쁜 투로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이제 눈치로 사는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뭐지? 이렇게 하고 봤는데 he was looking down on me 라고 해서 저는 처음에 뭔가 약간 친구가 look down on 뭔가 이렇게 귀엽게 아래로 그냥 봐주는 봐주는 건가?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look down on 이렇게 이제 구동사, 동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알면 지금 하신 것처럼 그냥 바로 짠! 무시하다 나올 수 있는 거죠. 와 이거 뭐야 좀 뭐야 이거 뭐 이런 느낌이겠죠. Yes, 맞아요. 근데 이거를 또 경멸하다 뭐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외워버리면 이렇게 안 쓴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음. look down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down이라는 게 나와서 그런데 walking down the street이라는 거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그냥 거의 의례적으로 쓰잖아요. 네. 실제로 길 밑으로 내려갈 때 쓰는 건가요? 오, 아니죠. 그냥 쓰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이 네. 학생분들이 거의 다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아니 다운은 저는 화살표 아래로라고 그렇죠. 알고 있는데 안 내려갔잖아요. 네. 여기서 다운 왜 써요? 근데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길이 있다고 쳐볼게요. 네. 그럼 길이 내가 이렇게 서 있고 네. 앞에 통로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앞에 쭉 긴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로를 쭉 따라서 가는 거죠. 네, 그쵸. 여튼 다운이 무조건 위에서 아래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쭉 따라가서 멀어지는 다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살표를 생각하시면 돼요. 다운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 elevator, go down, 그쵸. it's going down 얘기하죠. 맞아요. 근데 지금처럼 어떤 길, 거리다. 그러면 walk down the aisle or walk down the street. 따라서 쭉 가는 느낌도 다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래로만 하니까 마치 이제 위하고 아래만 생각을 하는데 그쵸. 말씀하신 대로 수평을 생각하면 다른 느낌으로 맞아요. 저게 다운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네. 여행을 해외여행 갔을 때 네. 우리 호텔에서 이제 아침에 막 조식 먹고 준비해서 이제 관광지로 떠날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이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제가 그 화살표를 잘 못 보고 네. 딱 문이 열렸는데 네. 원어민들이 네. 외국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내려가는 거예요? 라고 네. 물어볼 때 이거 내려가는 거예를 영어로 해서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쵸. 근데 그 다음 날 네. 똑같이 오. 옆에 이제 서양인이 네. 있었고 네. 제가 옆에 있었을 때 그분이 똑같이 그냥 말씀하신 대로 going down. 이거 이렇게 쉬운 걸. 그쵸. 근데 이거 하니까 막 this 막 맞아요. 엘리베이터 막 다 나오잖아요. 뭐 이걸 막 머릿속에 막 복잡해지고. 맞죠. 그 또 하나 에피소드가 네. 시애틀에서
진짜 날씨가 너무 좋을 때는 네. 한 2-3달 정도인데 그때 무조건 나가거든요. 그럴 때 마침 저도 이제 날씨가 좋아서 나갔을 때 갓난아기를 이제 이렇게 아기띠 메고 나와서 네. 어떤 엄마가 애기랑 같이 이제 일광욕을 하고 있을 때 애기가 너무 이쁘니까 옆에 있는 지나가는 분이 여자예요 남자예요를 영어를 할 때 저는 충격받았어요. 왜요? He or she. 음. 여자예요 남자예요를 네. 저는 뭐 female or male 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냥 he or she 이런 게 어려워요. 맞죠. 이렇게 쉬운 게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하나씩 배워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이템 장착하듯이. 그럼요. 네. 지금 충격 받으시니까 기억하잖아요. 머릿속에 각인이 그쵸. 됐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저도 항상 가르치다 보면은 전 이제 알거든요. 아 이거는 제가 만약 수업 시간에 한 5개를 알려주면 그 중에 한 2개 정도는 좀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뭔가 충격을 받을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치를 심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다음 시간에 설명 길게 안 해도 알아요. 뭐예요 하면 알아요. 근데 나머지 3개는 뭐 예를 들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절대 기억 못하는 맞아요, 것들이 있거든요. 네, 망각의 동물이라.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기억 못했다고 해서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2개 기억했잖아요. 그거면 되는 거거든요. 전략적이시네요. 2개를 미리 딱 숨겨놓으시고.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다 이제 너한테라고 하면서 이제 뭉뚱그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영어는 뭐 for, to 막 이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네. 특히 말하면 어떤 전치사, 네. preposition 같은 게 있는데 내가 널 위해 대신해줄게, 내가 너한테 설명해줄게, 뭐 우리 같이 해결해보자 이런 말들을 이제 쓴다고 했을 때 전치사를 무한 남발을 해요. 맞아요. 근데 아까도 뭐 down 설명도 되게 좋았거든요. 네. 이 for, to, 뭐 with 이런 거 방향이 좀 어떻게 될까요? 전치사. 전치사를 궁금합니다. 진짜 많이 중요도를 생각을 안 하세요.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동사를 공부하는 건 맞아요. 음. 근데 전치사도 같이 공부해야 돼요. 전치사 없이 막 단어만 달달 외운다? 안 돼요. 생각보다 전치사는 문장에 그러니까 보고 해석하세요 했을 때도 해석을 잘 못해요. 그렇죠. 내가 말도 못하지만 해석도 못하는 그게 전치사여서 to는 어디에 그렇죠. 네. for는 뭐뭐를 위해서 with는 그거는 뭐뭐와 함께. 오케이 네. 좋아요. 네. 자 좋습니다. 자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자 근데 to랑 for는 일단은 그렇게 암기를 하면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네. 위해라는 말을 별로 일상에서 안 써요. 그렇죠. 뭐 널 위해 줄게라는 말 그냥 어색하죠. 너한테 줄게.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건 너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너를 위해 이렇게 잘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for 무슨 이미지냐면 뭔가 to랑 차이는 네. 내가 뭔가를 하는데 수혜자는 너야가 들어가요. 그냥 너한테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데 너가 여기서 좋을 거야.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this gift for you가 되는 그렇죠. 이유가 그거네요. 맞아요. This gift is for you. 아니면 아까처럼 let me do it for you. 너를 위해. 그러니까 그래서 너를 위해서가 맞아요. 들어갔군요. 네, let me do it to you 안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때 for you가 들어가는 건 이거는 너가 좋을 거야. 너가 수혜자야. 내가 해줄게. 근데 이제 to you는 네. 그냥 방향. 그래서 예를 들어 let me를 활용하자면 네. 내가 설명해 줄게. 근데 여기서는 뭐 굳이 수혜자의 느낌이 있을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냥 내가 설명할 건데 너한테 설명을 할게. 방향. Let me explain it to you. 하면 돼요. 근데 이제 with가 재밌는 게 네. 많은 학생분들이 함께 맞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너무 한정적이야. 쓸 수 있는 게. 함께라는 것은 네. 사물한테 쓰나요? 안 쓰죠. 안 쓰죠. 네. 가위랑 함께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쓰죠. 그렇죠. 핸드폰과 함께 안 안 쓰죠. 하죠. 네. 근데 사람과 함께는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이 가자. 뭐 나는 그랑 갔어. 그 친구랑 갔어. 할 때는 I went there with my friend. 그렇죠. with my friend. 이건 할 수 with 있거든요. somebody를 쓰죠. 네, 네. 할 수 있죠. 네. 근데 예를 들어 cut this with scissors라고 하면 대부분 어떤 해석이 되죠? 가위와 함께 자른다. 뭐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직역을 한다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가위랑 왜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함께의 의미가 뭐냐 하면 사실 함께라고 암기하시면 안 돼요. 함께가 여튼 가치죠. 그렇죠. 근데 사람일 때는 함께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사물일 때는 사물이랑 함께 이걸 자른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사물을 사용하는 거죠. 가지고 네.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cut this with scissors 어떻게 해석돼야 될까요? 그러면 가위로 잘랐다. 네, 맞아요. 뭐뭐로가 되네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그 with라는 걸 암기할 때는 그 두 가지만 잘 암기해둬도 잘 알고 있어도 그냥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제 사전식으로 네. 한국말 하나, 영어 하나 딱 맞춰가지고 하려는 그 습성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뉘앙스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뭐 to나 뭐 for 뭐 이런 거 말고 또 어떤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전치사 about. 네. 무슨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뭐뭐에 대하여 관하여. 그렇죠. 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맞긴 해요. 맞죠. 우리가 암기한 게 틀린 게 아니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뭐 this is about 뭐 예를 들어 science 뭐 이렇게 얘기를 과학에 하겠죠. 관한 것이에요. 과학에 네. 관한 것이다. 그래서 about이 중점적으로 가지는 이미지는 뭐냐면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했으면 네. this is 하고 science 토픽이야 라고 얘기를 할 텐데 네. about science 라고 얘기하면 science 부류에 대한 느낌인 거죠. 아, 약간 그런 거 약간 이런 네.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about 3 p.m.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약 3시쯤 맞아요. 이런 느낌. 맞아요. 그래서 그때 about이 처음에는 이걸 왜 쓰지? 했는데 이 이미지가 그쯤 대략 정확하진 않지만 3시 그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도 생각난 게 네. 시간을 말씀하셔서 뭐 in 10 minutes 음. 이렇게 하면 10분 안에라고 보통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토익에서 보면 10분 후에라고 보통 해서 아. 이게 오답률이 좀 높은 네. 건데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약간 표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in 10 minutes 하면 이제 in을 안에라고 해석을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안에면 10분까지 포함이구나. 그렇죠. 안쪽에 올 거야. 그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 사실상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10분 뭐 예를 들어서 후에 갈게라고 잘 안 해요. 영어에서는. 그 애초에 in 10 minutes, I'll be there in 10 minutes. 그러면 나 10분 안에 갈게지만 10분이라는 시간이 이 약간 프레임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10분이라는 프레임이 있고 그 프레임을 지나서 이 안에 도착할게. 그 껍데기라고. 네, 그러죠. 맞아요. 이건 좀 신선하네요. 네. 프레임이라고 놓고 네. 시간 쓸 때는 이렇게 사용한다.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쌤이 제일 좋아하는 영어 표현이 있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이게 뭐예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 게 I couldn't be happier. I couldn't be be happier. happier. 그러면은 직역한다고 했을 때는 네. I couldn't니까 네. 나는 할 수 없었다. be 행복할 수 없었다. 네. 이 R이 붙으니까 비역급이니까 더 행복할 수 없었다. 네.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뒤집어 까면 네. 나는 정말 행복하다. Yes.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뭔가 딱 들었을 때 충격받은 표현은 평생 간다고 하잖아요. 그쵸. 이게 그 표현 중에 하나였는데 친구 한 명이 I couldn't be happier. 근데 저는 이제 couldn't 이렇게 낫이 들리니까 바로 부정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지? 너무 좋은 상황인데 왜 저런 부정적인 말을 할까? 근데 입은 웃고 있고. 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너무 행복해서 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한국어로는 보통 이제 행복하면 나 진짜 너무 좋아. 그렇죠. 너무 행복해란 말을 많이 하나요? 좋다. 좋다. 나 너무 좋아. 그렇죠. 대부분 다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표현을 알고 난 후에는 약간 한국어로 생각하는 것도 달라진 것 같아요. 그냥 I couldn't be happier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 행복해서 이보단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엄청 근데 시적이죠. 한국말 맞아 시적인데 한국말로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죠? 한국말로는 안 하죠.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는 안 할 것 다들 같은데.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근데 영어는 진짜 이렇게 좀 이걸 뭐라 그래 뭐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 뭐 네. 이렇게 표현을 조금 레토릭이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개인 취향일 수 있는데 그런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이렇게 좀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표현도 할 수 있구나. 이래서 언어를 배우는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끼죠. 근데 쌤은 제가 보니까 언어에 대한 어떤 네. 낯섦을 굉장히 즐기시는 맞아요. 네. 너무 좋다. 신선하다. 맞아요. 왜 저렇게 표현하지? 네. 네. 근데 언어를 그냥 유학 갔으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네. 그게 아니라 네. 얘는 이렇게 다르네. 이걸 이렇게 맞아요. 다르게 쓰네. 네. 이런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도 친구가 어떤 성공했을 때도 you
deserve it. yes. 이거는 deserve는 뭐뭐 할 자격이 있다잖아요. 네. 너 그거 자격 있어. 네. 한국어로는 그렇게 잘 안 쓰니까요. 그쵸. 오히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표현일 수 있죠. 어색해요. 너 자격 있어. 그럼 뭔가 약간 평가당하는 맞아요. 느낌이기도 하고. 너 자격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죠. 예. 근데 한국어로는 보통은 뭐 친구가 잘했으면 야, 너 그럴 줄 알았어. 야, 진짜 대단하다. 야, 잘했어.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하죠. 근데 you deserve it. 전 deserve란 단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뭔가 그럴 만한 진짜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뭔가 채워주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자존감 지킴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도 제가 뭔가를 잘했고 근데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너무 원하던 게 왔는데 너무 이게 나의 것이 맞나? 그게 더 나를 긴장하게 만들고 그런 상황일 때 I deserve this. 나는 충분히 해도 돼. 그럴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영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소통이 아니라 뭔가 나의 새로운 마인드셋을 갖게 해주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디저브 단어 하나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네. 철학적으로 접근하신 거는 진짜 이거는 정말 확실히 언어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낯섦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쌤이 독한 사람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맞아. 근데 미드 1000시간 보고 단어장을 씹어먹은 독종이 아니라 네. 바로 성과가 안 나와. 됐어. 이거 아니야. 이렇게 네. 바로바로 이제 스위칭 시키시는 요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저를 보면은 아마 그래도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하시고 엄청 대단하게 공부를 하신 분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성과가 눈에 안 보이면 전 바로 포기하고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법들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보시면은 막 1000시간씩 보고 주변에도 있어요. 미드를 너무 사랑해서 계속 쉐도잉하고. 그쵸. 근데 저는 진짜 리스펙트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대신에 마라톤처럼 할 수 있어요. 길게. 네. 대신에 저는 재밌게만 해야 돼요. 이게 중간에 재미가 없으면 포기를 하고 아니면은 내가 성취를 못 느끼면 포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최소한의 기준을 잡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학, 뇌과학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어떤 뇌과학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말씀하신 데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 내일 아침 5시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 5시에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나 내일 새벽 5시에 꼭 일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못 일어난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난 새벽 5시에 발 한 짝을 이불 밖에서 뺄 거야.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 구체적이네요. 네. 그렇게 잡아야 된대요. 근데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게 너무 저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분들한테도 저는 그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나 내일 영어 공부해야지. 나 이따 퇴근하고 영어 공부해야지. 공부 못해요, 잘. 왜냐하면 영어 공부가 뭐예요? 내가 정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정하지 않고 공부해야지 하면은 시간에 딱 앉자마자 뭐 하냐면 오늘 뭐 하지? 맞아요. 그쵸? 네. 근데 그거 하는데 5분, 맞아요. 10분 쓰고 그리고 책 펴고 이거 배울까? 저거 배울까? 막 그렇죠. 이러다 보면 또 시간이 낭비되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영어 공부라는 게 뭔지를 일단 전날 정해놓는 거야. 나 내일 단어 5개 암기해야지. 그러면 그 단어 5개를 적어놔야 심지어 암기할 단어를 미리. 그리고 내일 점심시간에 이걸 활용해서 예문을 만들어야지. 정해놓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날 내가 그냥 생각하지 않고 바로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취를 좀 빠르게 느낄 수 있겠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요. 모든 걸. 그러니까 확실히 그냥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 음. 조금 더 디테일하고 네. 자세하게 상황을 묘사하면서 그렇죠. 뇌를 활용하면 중도 하차하거나 네. 금방 그만두시는 분들이 진짜 성과가 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영어가 나를 바꿔준 게 아니라 영어가 나를 꺼내준 거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사실 되게 약간 완벽하지 않으면 입 밖으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는 거죠. 물론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거를 좀 많이 좀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영어는 네. 내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벽할 수 없죠. 그래서 애초에 내가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영어 하는 게 더 막 뱉어요, 저는. 어차피 오히려. 어차피 완벽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 경험하다 보면은 제가 안 게 뭐냐면 생각보다 세상은 되게 따사로워요.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틀린 거에 you're wrong 막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뭐야 you're grammatically wrong 뭐 문법 틀렸어 막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뭔가 제일 나한테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 건 내 자신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으면서 영어를 근데 그걸 통해서 배운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도 된다. 생각보다 괜찮다. 이런 거를 영어 공부하면서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학생분들한테도 그런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주려고 하죠. 그래서 리액션 왕이라는 게 왜 나왔는지 알 것 같고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6학년 때 가셔서 뉴질랜드, 호주에 살면서 사실 되게 많은 에피소드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다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행착오 끝에 영어는 진짜 막상 틀리고 부딪히고 해서 내가 뇌를 좀 똑똑하게 뇌가 살아가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영어로 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네. 영어 할 때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거보단 이게 조금 더 좋아요라는 거를 조언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생각. 알겠습니다. 네. Okay. So guys, English is just another language. You don't have to be perfect. You can just express whatever you want to say. You can be wrong. You can be perfect. Whatever. So just express yourself confidently. And confidence is the key.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이야기를 주셔서 많은 응원과 그쵸?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컨텐츠를 통해서 쌤의 그런 긍정 에너지와 네. 진짜 제가 봤을 때는요 제발 좀 해 약간 이런 게 묻어나는 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제니쌤의 하는 영어 네. 이거 좀 출시되면 많은 사람들이 진짜 동기부여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요 쌤의 어떤 좋은 티칭법이 많은 분들에게 좀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 원사이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